2016년 제2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회차도 그 전 회차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에서 알아갈 수 있는 이론 배우고, 그리고 암기해야 될 문제 암기하고, 그리고 간단한 계산문제 해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41번 계좌 권선이 전기자의 병렬로만 연결된 직류기는 답은 1번 분권기입니다.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병렬로 연결되면 분권기, 직렬로 연결되면 직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4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전격 출력 1000kVA, 전격 전압이 6600V, 전격 역률이 0.6인 삼상 동기 발전기가 있다. 동기 리액턴스가 0.6PU인 경우에 전압 변동률은 몇 %인가? 이 문제는 전압 변동률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 해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고요. 다음에 전압 변동률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번에는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3번 직류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부하에 의한 전압 변동이 타여자 발전기에 비하여 큽니다. 해설 보시면 직류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 크기 순서로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제일 큰 거는 이제 타여자 복권 발전기, 그 다음에 분권 발전기, 그 다음에 타여자 발전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은 분권 발전기가 타여자 발전기보다 크지요. 그래서 43번의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문제에서 이론을 알아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와 답만 암기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문제니까 여러분 여기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4번 삼상 유도 전압 조전기의 동작 원리 중 가장 적당한 것은 답은 4번입니다. 회전작에 의한 유도 작용을 이용하여 2차 전압의 위상 전압 조정에 따라 변한다. 이 문제 역시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죠. 4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45번 전격 용량 100kVA인 단상 변압기 세대를 VV 결선하여 300kVA의 삼상 출력을 얻고 있다. 한 상의 고장이 발생하여 결선을 V 결선으로 하는 경우 뱅크 용량 그리고 각 변압기의 출력은, 자, 뱅크 용량은 출력비를 의미하죠. 그래서 V 결선의 출력비 57.7%잖아요. 그죠? 그래서 델타 결선할 때 출력의 57.7%. 그래서 300에다가 곱하기 0.577, 57.7%죠. 곱하면 173kV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 델타 결선에서의 용량에 루트 3을 나눠줬냐면 루트 3분의 1이 0.577입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에 루트 3분의 1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173kV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각 변압기의 출력, V 결선의 각 변압기. V 결선은 단상 변압기가 두 대로 결선되어서 이용하는 결선 방법이죠. 그래서 V 결선된 변압기의 용량에 두 대의 단상 변압기, 그 2를 나눠주면 한 대의 단상 변압기 용량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3kVA 나누기 2 하면 86.6kVA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V 결선에서의 출력비, 출력비가 57.7%라는 거, 그리고 이용률이 86.6%라는 거, 두 개는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출력비를 사용을 한 거고요. 각 변압기의 출력, 그러니까 단상 변압기는 V 결선이 두 대이기 때문에 이 출력으로 구해진, 이 출력비로 구해진 출력의 2를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4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6번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 결과가 아닌 것은? 전기자 반작용, 그 전 회차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 전기자 반작용은 주자속이 감소하는 현상, 그것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이제 아닌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3번을 보면 주자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틀린 내용이죠. 전기자 반작용은 주자속이 감소하는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 자극수가 P, 팍권, 전기자 도체수가 Z인 직류 발전기를 n rpm의 회전 속도로 무브와 운전할 때 기전력은 V볼트이다.
한극당 자속수는, 자, 보기를 보니까, 예, 그 공식을 찾아라. 예, 이런 내용이죠. 자, 우리 직류 발전기 유기기전력, 예, 구하는 공식 알고 있죠? 60A분의 PZ 파이 N으로 직류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자속을 물어봤죠. 그래서 이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 자속을 구하는 공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ZN은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PZN이 되고요. 분의 2 곱하기 60A는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60A가 예, 그 분자로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이런 모양을 한 답은 없죠. 예, 그런데 이 문제에서 파권이라고 했습니다. 파권에서의 이 병렬 회로수 A는 항상 2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식은 120 곱하기 2 유기기전력 나누기 PZN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PZN분의 122. 그래서 47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선 직류 발전기의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 예, 얘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 공식 꼭 암기를 해 주시고요. 요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는 거, 예,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병렬 회로수가 중건일 때는 극수와 같고 파건일 때는 무조건 2라는 거, 예, 요거 알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의 답은 1번입니다. 8번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시험은, 예, 3번입니다. 무부하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 이것들이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시험들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내용이죠. 예, 4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SCR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답은 3번입니다. SCR은 직류 전압만 제어하는 게 아니라 직류와 교류 모두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SCR에 대한, 예, 그 올바른 설명이니까 한번 쭉 읽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0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중 Y 델타 기동법으로 기동 시 1차 권선의 각 상에 가해지는 전압은 기동 시 및 운전 시 각각 전격 전압의 몇 배가 가해지는가? 자, 우선 Y 델타 기동법은 기동은 Y 결선으로 하고, 예, 그 후에 운전은 델타 결선으로 운전하는 것을 Y 델타 기동법이라고 합니다. 자, 기동은 Y 결선으로 해요. 이렇게 Y 결선으로 했을 때 이 상전압은 이 전격 전압, 이 성간 전압 얘기하는 거죠. 이 전격 전압의 몇 배가 되겠느냐? 네,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전격 전압을 1로 놨을 때 이 상전압은 몇 배가 작죠? 네, 딱 봐도 이 길이가 상전압이 짧죠? 몇 배? 루트 3분의 1배. 그래서 이 기동할 때 Y결선에서는 상전압은 이 전격 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의 전압이 가해지고요. 델타 결선, 예, 이제 운전할 때예요. 델타 결선은 이 전격 전압, 이 성간 전압과, 예, 같은 전압의 크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운전 시에는 1배, 예, 1배의 전압이 가해집니다. 자, 그러면 기동 시는 루트 3분의 1배, 그죠? 답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리고 운전 시에는 1배, 예, 똑같은 크기로 운전이 되니까, 예, 1배, 즉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Y결선과 델타 결선의 상전압과 성간전압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Y결선에서의 상전압은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라는 거, 그리고 델타 결선의 상전압과 성간전압은 같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유도 전동기의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을 ST, 최대 출력을 발생하는 슬립을 SP라 하면 대소 관계는, 예,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예. 유도 전동기는 항상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이 최대 출력을 발생하는 슬립보다 큽니다. 그래서 ST는 SP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예. 51번엔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2번 단권 변압기 2대를 V결선하여, 예, 선로 전압 3000V를 3300V로 승합하여 300kVA의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려고 한다. 단권 변압기 한 대의 자기 용량은 몇 kVA인가? 자, V결선 시 단권 변압기 자기 용량 공식이 이렇게 돼요.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V결선 시에요. V결선 시에 루트 3분의 2 곱하기 높은 전압분의 높은 전압 마이너스 낮은 전압.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V1이 얘가 높은 전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예, 이 자기 용량을 물어봤죠. 그래서 이 자기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부하 용량은 이렇게 넘어가서 곱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우선 문제에서 부하 용량 300kVA 줬죠. 그 다음에 높은 전압 3300V, 낮은 전압 3000V.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다 넣어서 계산을 하면 부하 용량 300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높은 전압 3300V 분의 2 곱하기 높은 전압 3300V 나누기 낮은 전압 300V 해서 얘를 계산을 하면 31.49kV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한 대의 자기 용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V결선에서는 단권 변압기 2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자기 용량에다가 2를 나눠줍니다. 즉 2분의 1을 곱해주면 한 대의 자기 용량은 15.72kVA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2번입니다. 여기 해설 보면 얘가 자기 용량이죠. 자기 용량입니다. 이 문제 이해가 잘 안 가시더라도 한번 계산 연습해본다 생각하시고 쭉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3번 단상 전파 정류에서 공급 전압이 2일 때 무브와 직류 전압의 평균값은 단 브릿지 다이오드를 사용한 전파 정류 회로이다. 정류 회로, 어떤 역할을 하는 회로죠? 교류를 받아서 직류로 내보내는 그런 회로죠. 그래서 이때 공급 전압은 교류가 됩니다. 그리고 단상 전파일 때 직류 전압은 교류 전압의 0.9를 곱한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상 전파 1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단상 반파라고 하면 답은 틀려져요. 0.9가 아니라 0.45가 단상 반파 정류에서의 직류 전압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상 전파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4번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토크 속도 곡선이 비례추이한다는 것은 그 곡선이 무엇에 비례해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가? 자, 비례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선형 나왔고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겠죠? 2차 저항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비례추이가 나왔을 때 답은 권선형 아니면 2차 저항이 되고요. 문제에서 권선형이 나오면 답은 비례추이 아니면 2차 저항이 됩니다. 이거는 문제를 푸는 팁으로 알아가시면 나중에 또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아마 답을 찾으시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54번의 답은 3번 2차 저항입니다. 55번 평형 삼상 회로의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변류비가 200대 5의 변류기를 그림과 같이 접속하였더니 전류계의 지시가 1.5A였다. 1차 전류는 몇 A인가? 자, 변류비, CTB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CTB는 1차 전류에 200A가 흘렀을 때 2차 전류에 5A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즉 얘가 1차 전류고요. 얘가 2차 전류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1차 전류를 물어봤죠. 그럼 이 1차 전류로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1차 전류는 CTB에 2차 전류를 곱하면 1차 전류를 알 수 있겠죠. 얘가 이렇게 가서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곱해지면 CTB 곱하기 I2 2차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류 1.5A 줬죠. 그래서 CTB 5분의 200 곱하기 1.5 하면 60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문제에서 이렇게 주지 않고 결선이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결선이 안 되고 결선이 이렇게 X자로 됐다면 이 2차 전류에다가 루트 3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결선이 됐다면 식은 루트 3분의 I2가 되겠죠. 문제 중에 이렇게 결선돼서 나온 문제가 있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거 잘 구분하셔서 식을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5번의 답은 1번입니다. 56번 동기조상기의 구조상 특이점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전동기 축은 동력을 전달하는 관계로 비교적 굵다. 동기조상기에서의 전동기 축은 굵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 답입니다. 이건 역시 그냥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동기 조상기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7번 정벽 200V 10kW 직류 분권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몇 %인가? 단 전기자 및 분권 계좌 저항은 0.1옴이고 100옴이다. 전기자 저항이 0.1옴, 분권 계좌 저항이 100옴이랍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전압 변동률 구하라는 문제죠. 우선 전압 변동률 공식은 자, 무부하 단자 전압 마이너스 단자 전압 나누기 단자 전압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류 분권 발전기에서의 무부하 단자 전압은 유기 기전력을 의미합니다. 예. 자, 단자 전압 V는 줬죠. 이 전격 전압이 단자 전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 기전력을 구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 분권 발전기에서의 유기 기전력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권 발전기 유기 기전력 구할 때 제가 그림 그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분권 발전기의 회로입니다. 네, 얘가 발전기예요. 여기서 유기되는 전압이 유기 기전력 2입니다. 자, 여기서 전압을 만들어내는데 이 전압은 여기서 만들어내는 전압은 이쪽으로 쭉 가면서 여기서 전압 강화가 한번 일어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전압 강화가 한번 일어난 전압이 요 단자에 걸릴 겁니다. 네, 여기 단자의 V. 즉, 이 유기 기전력은 이 단자, 유기 기전력은 이 단자 전압에 여기서의 전압 강화를 더한 전압이 이 발전기에서 만들어낸 전압, 유기 기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구하죠? 네, V는 IR. 이 저항을 지나가는 전류의 곱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 곱하기 전기자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 구하는 공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압을 유기해서 전압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쭉 보내는데 여기서 이렇게 전류는 나눠집니다. 즉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가서 계자 쪽으로 가고 부하 쪽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자 전류는 계자 전류에 부하 전류를 더한 값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전기자 저항이 0.1옴, 얘가 0.1옴이고요. 이쪽 계자 저항이 100옴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단자 전압 여기가 200V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은 같겠죠? 병렬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도 200V가 될 거예요. 자, 이 200V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저항에 전류가 지나간 전류의 값을 곱한 그 전압이 200V란 얘기죠. 자, V는 IR이잖아요. 그죠? V는 IR. 그래서 이 저항 값에 지나간 전류의 크기를 곱하면 그 전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계자 전류 구할 수 있겠죠? I는 R분의 V. 그래서 이쪽에 있는 계자 전류는 R 100옴 분의 여기 걸리는 전압 20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부하 전류는 P는 VI에서 그죠? 용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출력이죠? P는 VI에서 I는 V를 넘겨서 I는 V분의 P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V는 단자 전압 200이 되겠죠? 그리고 P는 문제에서 줬습니다. 10kW. 그래서 여기에 10 곱하기 10의 3승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내용 가지고 식을 정리해보면 얘를 여기다 놓고 얘를 여기다 놓으면 이 전기자 전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E는 단자 전압 플러스 여기 전기자 저항 곱하기 요 부하 전류 전압분의 출력 플러스 계자 저항 분의 단자 전압 요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 숫자를 대입해 보면 단자 전압 200 플러스 전기자 저항 0.1옴 줬죠. 그래서 0.1 곱하기 단자 전압 200분의 출력 100 곱하기 10의 3승 플러스 계자 저항 100옴 분의 단자 전압 200을 넣어서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을 하면 여기에 여기 유기된 전압이 200.5V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전기에서의 이 무부하 전압은 유기기전력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 무부하 전압 자리에 유기기전력을 넣고 계산을 해보면 유기기전력 205.2 마이너스 200 나누기 200. 요 V는 요 단자에 걸리는 이 전압이에요. 해서 곱하기 100 하면 전압 변동률은 2.6%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7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전압 변동률, 얘는 구하지 못하더라도 요 유기기전력을 구하는 여기까지는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분권 전동기의 회로라는 거, 이것도 꼭 그려보시고, 여기가 계자 저항이고, 여기가 전기자 저항이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전기자 전류라고 하고, 이 전류는 계자 전류와 부하 전류로 나뉜다는 거. 요런 거 하나씩 짚어가면서 한번 본인이 직접 그려보고 계산도 직접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 분권 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을 구하는 문제, 뭐 혹은 요 계자 저항을 구해라, 뭐 전기자 전류를 구해라, 뭐 이런 내용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분권 발전기의 이 회로를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이때 무부하일 때는 그 무부하 전압이 유기기전력이 된다는 거, 이것까지 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8번 VVVF는 어떤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가? 답은 2번입니다. VVF는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사용됩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5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59번. 그림은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개념도이다. C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 C는 보상 권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그래서 59번의 답은 2번입니다.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0번 3300대 200V 그 다음 10kV 암페아 단상 변압기에 2차를 단락하여 1차에 300V를 가하니 2차에 120A의 전류가 흘렀다. 이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 및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는 약 얼마인가? 이런 얘기죠. 이런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1차가 이 변압기가 3300대 220V랍니다. 이때 2차를 단락하고 1차에 여기에 300V를 인가하였더니 여기에 120A가 흘렀답니다. 이때의 여기 임피던스 전압과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임피던스 전압 구하는 공식은 1차 전격 전류 곱하기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1차 전격 전압 분의 임피던스 전압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우선 그러면 여기 1차 단락 전류가 아니고 1차 전격 전류죠. 1차 전격 전류를 구하면 1차 전격 전압 분의 P로 용량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P는 VI죠. 그래서 이 I로 식을 정리하면 이제 넘어가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V분의 P가 되고요. P는 문제에서 줬죠. 용량 10kV 암페어이기 때문에 10에다가 10 곱하기 10에 3을 곱해준 거고요. 나누기 1차 전격 전압 3300V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1차 전격 전류는 3.03A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2차를 1차로 환산한 누설 임피던스는 1차 단락 전류 분의 1차 측에 가한 전압, 단락 전압이죠. 근데 여기서 1차 단락 전류는 권수비 분의 2차 단락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권수비 A는 V2분의 V1는 I1분의 I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1차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랑 자리 바꿔도 되죠. 그래서 1차 전류는 권수비 분의 I2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2차 단락 전류 2차 단락 전류. 우리 1차 단락 전류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2차 단락 전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2차 단락 전류 120A 줬죠. 2차를 단락했었을 때 전류 120 줬고요. 여기는 권수비분의 1이기 때문에 권수비 V2분의 V1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이잖아요. 그런데 A분의 권수비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자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전압분의 2차 전압 1차 전압 3300V 분의 200V 계산을 하면 7.27A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1차 단락 전류죠. 그래서 여기 7.27A 넣고요. 단락했었을 때 인가한 전압 300V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죠? 2차를 단락하여 1차에 300V를 가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300 넣고 계산을 해보면
2차를 1차로 환산한 누설 임피던스는 41.265옴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산한 것들 가지고 임피던스 전압을 한번 구해보면 임피던스 전압은 1차 전격 전류 곱하기 2차를 1차로 환산한 누설 임피던스. 그죠?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은 1차 전격 전류 3.03 곱하기 2차를 1차로 환산한 누설 임피던스 41.26옴을 곱해서 125V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1차 전격 전류 분의 임피던스 전압 곱하기 100이라고 했죠. 그래서 1차 전격 전류가 아니라 전격 전압. 1차 전격 전압은 문제에서 3300V. 그래서 3300V 분의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 125V 줬죠. 125V 우리가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3300V 분의 120V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3.8%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임피던스 전압이 125V,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3.8%. 아마 이 문제 그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공식만 알면 뭐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뭐 요거 2차를 1차로 환산한 누설 임피던스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계산하는 거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한번 적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 제2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번 회차에서는 좀 문제에서 알아가는 그런 이론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 글로 나오는 문제 다 확실히 암기해 두시고요. 요 계산 문제 같은 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더라도 연습 삼아서 한번 쭉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2016년 제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